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해온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고 드디어 쉬어도 된다는 안도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노후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선택한 절약 습관들이 사실은 오히려 자산 전체를 갉아먹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종국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아끼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약이 지혜이고 어떤 절약이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과학적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신이 혹은 당신 곁에 부모님이 무심코 하고 계신 그 절약 습관이 얼마나 위헌한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고 유익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수십 년간 울리던 알람소리 없이 눈을 뜨고 서두를 필요도 없이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녀들도 어느새 자립해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배우자와 둘이서 혹은 홀로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시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하나의 확고한 원칙을 세웁니다. 바로 아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입이 있었으니 좀 써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기만 하는 구조니까요. 국민연금이 나오든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든 어쨌든 정해진 자금으로 최대한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꽤 현명하다고 느낍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습니다. 물건은 세일할 때만 삽니다. 아프다 싶어도 좀 있으면 낫겠지 하며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씁니다. 냉난방은 극히 자제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시식 행사를 챙겨 먹고 홍보관에서 무료로 준다는 선물을 받으러 다닙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스스로 보기엔 철저한 노후 관리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에서도 칭찬합니다. 어르신은 참 알뜰하시다. 그렇게 아껴야 오래 살 수 있지. 라는 말들이 이 절약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지난달보다 잔고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으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한국 노인들이 살아가는 평온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 속에서도 불안은 자라납니다. 뉴스를 켜면 고령화 사회 이야기가 나오고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치매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병원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냐는 한숨 섞인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의 절약 욕구는 조용한 다짐이 아니라 일종의 강박으로 변해갑니다. 더 아껴야 해. 아프면 안 돼. 병원은 되도록 가지 말자. 보험료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줄여볼까? 건강검진은 국가검진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이 이 절약 강박을 더욱 부추깁니다. 내가 덜 쓸수록 더 안전하다는 믿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조금 더 아끼는 삶, 조금 더 극단적인 절약의 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결심이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치과입니다. 이가 좀 시리고 잇몸이 간혹 부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치과는 워낙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니 좀 더 두고 보자라는 말로 미룹니다. 하루에 양치질만 잘하면 되지. 굳이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만약 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임플란트 같이 비싼 시술보다는 그냥 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발치를 선택합니다. 식비도 확 줄입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밥에 김치 한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고기는 비싸니 거의 먹지 않고 과일도 사치라는 생각에 자주 사지 않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생깁니다. 아침은 가볍게 넘기고 점심은 라면 한 봉지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이 드니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두렵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낮추거나 아예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냅니다. 방 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에 조끼를 걸치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전기장판은 최저 단계로만 켜둡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난방비를 수만 원 아낄 수 있으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동네나 복지관 근처에 나붙는 홍보 전단지를 봅니다. 무료 건강 강의, 무료 여행, 사은품 증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가서 나쁠 것이 있겠냐는 생각에 발걸음을 향합니다. 강의는 재미없어도 선물 받는 재미가 있고 무료 여행은 몸도 피곤하지만 공짜라는 사실이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은 완전히 새로운 절약 생활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절약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몇 달, 어르신의 마음은 꽤 뿌듯합니다. 이번 달 식비가 지난달보다 줄었습니다. 치과를 가지 않으니 그만큼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니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만족감이 듭니다. 주변에서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요즘 어르신 얼굴이 좋으시네요.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홍보관에서 받아온 작은 선물을 보며 공짜로 이런 걸 받다니 나쁜 사람들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장에서 옆에 앉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병상련의 유대감도 생깁니다. 이 시기 어르신은 자신이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남들은 무분별하게 쓰지만 나는 다르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눈앞의 통장 숫자가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이미 다른 청구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잇몸이 자꾸 부어오릅니다. 이가 씹을 때마다 시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기도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씹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음식, 국물 위주의 음식만 먹게 됩니다. 씹는 것이 불편하니 채소나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은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사라집니다. 겨울 내내 춥게 지냈더니 몸이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한쪽 팔이 갑자기 저린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지만 자다가 눌렸나 보다라고 그냥 넘깁니다. 두통이 잦아집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밥을 자주 거르거나 반찬 없이 끼니를 때우다 보니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무기력함이 늘어나고 예전만큼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하거나 어제 본 것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어느새 어르신, 이 제품이 관절에 정말 좋아요. 오늘만 특별히 할인해드려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짜 여행을 함께 다녀왔던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합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 쌓인 친분이 있으니 설마 나를 해치겠냐는 마음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치과 치료를 미룬댔다. 치과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응급으로 치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잇몸뼈까지 녹아내렸다고.
이제는 임플란트도 어렵고 뼈 이식 수술이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케일링 몇 번과 초기 치료에 들어갔을 비용이 결국 수백만 원의 큰 치과 치료비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만성염증은 단순히 잇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심장과 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3년간 심부전 발병률이 무려 1.45배 높습니다. 심근경색 발병률도 1.37배, 뇌졸중 발병률 역시 1.45배나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도 1.37배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치과 치료비 몇만 원이 아까워서 미룬 결과가 수천만 원이 드는 심장 수술이나 한 번 쓰러지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는 뇌졸중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치매로 이어진다면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숫자로 다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치과 치료비를 낭비라고 여긴 그 판단이 사실은 가장 비싼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식비를 아끼다, 영양실조로 가는 길. 밥값을 아끼려고 부실하게 먹어온 결과 어르신의 몸은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내 영양실조 환자 중 절반 이상, 정확히는 50.5%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영양실조는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소실됩니다.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하면 신경계와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식습관이 좋지 않을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연간 0.1%씩 추가로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10년, 20년 누적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로 가는 내리막길이 훨씬 빠르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일과 채소,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처럼 건강한 식재료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총 의료비를 평균 8.6%나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식비를 아끼는 것이 의료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식비를 제대로 쓰는 것이 오히려 의료비를 아끼는 진짜 지름길인 셈입니다. 난방비 아끼려다 쓰러지다. 겨울 내내 추위를 참아온 대가도 찾아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체온이 너무 낮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겨울철에 난방을 충분히 하지 않아 춥게 지낸 노인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한 노인들에 비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할 위험이 1.71배나 치솟습니다. 1.71배.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뇌졸중으로 한 번 입원하면 초기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으면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 비용이 따라옵니다. 한 달에 수만 원 아끼려고 보일러를 끈 결과가 수천만 원의 의료비와 삶의 질 전체를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싼 난방비는 난방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 진료비 이미 전체 평균의 2배. 건강을 놓치고 나면 그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 4,4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연령 평균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복에 드는 비용은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반면 젊을 때부터 혹은 60대 초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꾸준히 근력 운동을 쌓아 이른바 근육 통장에 투자해온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육량이 유지된 노인은 낙상 위험이 낮고 균형 감각이 살아있으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늦습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과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진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통장에 저축하는 것만큼 몸에도 저축해야 합니다. 근육 통장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사기의 덫, 공짜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친해진 직원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을 샀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방문이 거듭되면서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됩니다. 알고 보니 시중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30만 원에 심지어 100만 원짜리 패키지로 구매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짜 사은품 뒤에 숨겨진 고가 강매입니다. 무료 여행으로 함께 다녀온 사람들이 소개한 투자처에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고 실제로 이자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확신이 생기자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깁니다. 플랫폼이 막힙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불법 투자 사기의 수순입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후자금 대부분을 잃고도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짜를 찾다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통째로 날린 것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가장 큰 돈을 잃은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혹은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경찰서에서 어르신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아끼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치과 치료를 미루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밥을 제대로 챙겨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겨울에 보일러를 좀 더 틀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상한 곳에서 공짜를 찾아다니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아끼느냐였습니다. 아껴야 할 것과 아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진짜 실수였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환경 유지,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섭취, 이것들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아니,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절약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하나만 바라보다가 더 주요한 자산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건강이라는 자산, 인지기능이라는 자산, 노후 자금이라는 자산. 잔가지를 아끼려다 뿌리째 뽑힌 것입니다. 이 뼈아픈 깨달음을 가슴에 안고 어르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돈을 덜 쓰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노후 자산은 통장 잔고만이 아닙니다. 첫째, 올바른 식습관이 노후 자산입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흰살고기나 생선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연간 의료비를 평균 8.6%나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을 비우는 것이 절약이 아니라 식탁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둘째, 적절한 체온 유지가 노후 자산입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입원 위험을 1.71배나 높이는 추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난방비 아끼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몇만 원짜리 난방비와 수천만 원짜리 입원비 중 무엇이 더 비싼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노후 자산입니다.
헬스장을 다닐 필요도 값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 걷기, 벽 짚고 팔 굽히기처럼 근육을 쓰는 운동을 생활 속에 녹여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낙상을 막고 인지 기능을 지키고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연평균 543만 4천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예방적 치료가 노후 자산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고 치과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챙기고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미루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 이것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심부전 발병률 1.45배, 심근경색 1.37배, 뇌졸중 1.37배, 치매 1.37배. 이 수치들이 치과 치료를 미뤘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방에 쓰는 돈은 치료에 쓸 돈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심하는 눈을 키우는 것도 노후 자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 사은품, 공짜 여행, 고수익 보장 투자. 이런 달콤한 말들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청구서가 있습니다. 홍보관, 체험방, 낯선 단체방의 투자 권유에는 언제나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주변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먼저 상의하는 습관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아끼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아끼면 더 큰 것을 잃은지, 무엇에 제대로 써야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설계입니다. 노후는 통장 잔고 하나로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맛있게 씹을 수 있는 치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 기억할 수 있는 뇌, 따뜻한 방 안에서 맞이하는 아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진짜 풍요로운 노후가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극단적인 절약이 노후를 지킨다는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대로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때 맞춰 치료받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투자입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공짜를 쫓지 마십시오. 진짜 절약은 이 작은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